덤불 속. 검찰관이 묻자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요. 그 시체를 발견한 건 분명 소인입죠. 소인은 오늘 아침도 언제나처럼 뒷산에 삼나무를 패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슭 덤불 속에 그 시체가 있지 뭡니까요? 있던 위치요? 야마시나 용로에서 한 50-60m쯤 될까? 대나무 숲속에 마른 삼나무들이 뒤엉켜 있어서 인기척이 뜸한 곳입지요. 그 시체는 짙은 푸른색 옷에 교토에서 나 볼 법한 두건을 쓴 채로 위를 보고 벌렁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로 찔린 상처가 남아있고 시체 주변에 떨어진 대나무 낙엽은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피는 더 이상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요. 상처도 다 말라가는 듯했고, 더군다나 쇠파리 한 마리가 사람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착 달라붙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검을 봤냐급쇼?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요. 그저 그 옆 삼나무 뿌리 밑동에 밧줄이 한 가닥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맞다, 밧줄 말고 빗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체 주변에 있던 건 그 둘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풀이며 대나무 낙엽이 죄 짓밟혀 있었으니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어지간히 몸부림을 쳤던 게 분명합니다요. 네? 말이요? 그곳은 애당초 말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말이 지나갈 만한 길은 덤불로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검찰관이 묻자 여행 중이던 비구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시체는 확실히 어제 봤던 남자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점심때쯤이었을까요? 세기야마에서 야마시나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에 탄 여자와 함께 세기야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을 두른 삿갓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저도 모르겠군요. 제가 본 것은 그저 비단옷 색깔 뿐이었습니다. 말은 약간 불그스름한 털을 가진, 분명 지금 제 머리처럼 갈기를 바짝 깎은 말인 듯 했습니다. 저야 출가한 몸이라 그런 쪽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남자는 아니요, 검은 물론이요, 활도 차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게 칠한 화살통에 20개 남짓 화살이 꽂혀 있었던 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란 아침 이슬이나 한순간의 번개와 같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나 원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군요. 유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검찰관이 묻자 포졸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붙잡은 남자 말씀이십니까? 타조마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둑놈입니다. 물론 제가 붙잡았을 때에는 말에서 떨어진 상태였을 겁니다. 유화도구치의 돌다리 위에서 끙끙대며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시각이요? 시각은 어젯밤 초경쯤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잡을 뻔하다 놓쳤을 때에도 역시나 이 짙푸른색 옷을 입고 쇠무늬 칼집에 큰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활이니 화살까지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 죽은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것도... 그럼 그 남자를 죽인 건 이 타조마루가 분명합니다. 가죽으로 감은 활, 검게 칠한 화살통, 매날개의 깃털 화살이 17개. 이건 모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말도 스님 머리처럼 갈기를 짧게 깎은 젓갈색 말입니다. 그런 짐승을 타다 떨어지다니 분명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말은 돌다리 조금 못 미친 곳에서 긴 고삐를 끈 채로 귀걸이에 억새뿔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타조마루란 놈은 교토를 어슬렁거리는 도둑놈들 중에서도 유난히 여자를 밝히는 놈입니다. 작년 가을 도립의 사이에 나반존자가 있는 뒷산에서 절에 참배하러 온 부인과 여자애가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필시 이놈 소행일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녀석이 그 남자를 죽였다면 말을 타고 있던 여자도 어디다 어떻게 해놨을지. 제가 이리 말씀 올리는 게 주제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사해 주십시오. 검찰관이 묻자 노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그 시체는 우리 사위입니다. 교토 사람은 아닙니다. 와카사에 사는 무사예요. 이름은 카나자와 타케이로, 나이는 26살입니다. 아니요, 상냥한 성격이었으니 누구한테 원한을 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딸 말씀입니까? 이름은 마사고 나이는 19입니다. 딸아이는 남자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키가 센 편이지만 이제까지 타케이로 말고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색은 거무스름하며 왼쪽 눈꼬리에 검은 점이 하나 있고 자꾸 갸름한 얼굴입니다. 타케이로는 어제 딸과 같이 와카사를 향했는데 이런 병고를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우리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위는 이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은 부디 이 늙은이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니 숲속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우리 딸을 찾아주십시오. 가증스러운 타조마루인지 뭔지 아는 도둑놈 사위로 모자라 내 딸까지. 검찰관이 신문하자 타조마루는 이렇게 자백했다. 그 남자를 죽인 건 이 몸이 열시다. 하지만 여자는 안 죽였어. 그럼 어디로 갔느냐? 내가 알 바요? 그거 잠깐 기다려보시오. 아무리 고문회분들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게다가 나도 이렇게 된 이상은 비겁하게 숨길 생각 따위 없소이다. 내가 그 부부를 만난 건 어제 오후 조금 지나서였어.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
여자가 쓴 삿갓 아래 늘어진 천이 올라가면서 언뜻 여자의 얼굴이 보였지. 언뜻 보였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이미 천에 가려 곧바로 사라졌지만서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내게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살처럼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 순간 설령 남자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뭐 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를 죽이는 것쯤이야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오. 어차피 여자를 뺏을 바에야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지. 허나 나는 허리에 찬 검으로 죽인다지만 댁들은 어떨까? 검 대신 권력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아니면 새치 혐한으로도 죽이지. 피도 흐르지 않고 사람이 멀쩡히 숨쉬고 있으니 죄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게야. 그렇지만 그것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죄의 깊이를 생각해보면 댁들이나 나 누가 더 악질인지 알 수가 없지 않나. 물론 남자를 죽이지 않고도 여자를 뺏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때는 되도록 남자를 죽이지 않고 여자만 빼앗자고 결심했더랬지. 하지만 그 야마시나 영로에서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 해서 나는 산속으로 그 부부를 유인할 궁리를 했소이다. 그 또한 쉽게 흘러가더군. 나는 우선 그 부부와 길동무가 된 뒤에 저 너머 산에 고분이 있다. 그 고분을 파보니 거울이며 검이며 잔뜩 나오더라. 몽땅 모아서 몰래 상기스게 덤불 속에 묻어두었는데, 만약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싸게 넘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했지. 그러자 남자는 슬슬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더군. 어떻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소? 그렇게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 부부는 나와 함께 산길로 말을 옮기기 시작했지. 나는 덤불 앞에서 보물은 저 안에 묻혀있으니 봐달라고 했어. 남자는 욕심에 목이 말라 딴 생각은 하지도 못하더라고. 하지만 여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기다린다고 하대. 덤불이 무성한 걸 보면 주저하는 것도 이해는 가. 뭐 사실 그것 또한 내 생각대로라 옳다구나 하고 여자를 혼자 남긴 채 남자와 덤불 안으로 들어갔지. 덤불 속은 대나무 천지였어. 하지만 한 3m 정도 들어가니 좀 넓은 곳에 삼나무들이 서 있는데 남자를 해치우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었지. 나는 덤불을 걷어내며 보물이 삼나무 밑에 묻혀있다며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했어. 남자는 그 말을 듣자 그 삼나무가 보이는 곳까지 열심히 가더군. 그러는 사이 대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삼나무가 나란히 있는 곳이 나오자 나는 바로 상대를 덮쳤지. 남자도 검을 차고 있는 만큼 힘이 상당했으나 기습해야 배겨낼 도리가 있나. 나는 곧장 남자를 제압해서 삼나무 아래 묶어버렸어. 밧줄? 밧줄이야 도둑의 단짝이 입죠, 나으리. 언제 울타리를 넘어야 할지 모르니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닌다오. 여튼 남자 입속에다 대나무 잎을 쳐넣고 다니 소리 때문에 귀찮을 일도 없었지. 그러고서 여자를 찾아갔어.
남자가 갑자기 아파하니 봐달라고 말했지. 이 또한 내 생각대로였어. 여자는 삿갓을 벗은 채로 내 손을 잡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곳에 이르니 남자는 나무 밑에 묶여있겠지. 여자는 그걸 보자마자 어느 틈엔가 품 안에서 단도를 빼들더군.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나 용감한 여자는 본 적이 없소이다. 만약 그때 방심했다면 다숨에 옆구리를 찔렀을 거야. 아니, 용케 그걸 피했다 한들 연거푸 내지르는 칼질에 결국 어딘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하지만 나도 명색이 타조마루 아닌가. 굳이 검을 뽑지 않아도 그깟 단도쯤이야. 아무리 기가 센 여자라도 무기가 없으면 어쩔 수 있나. 나는 마침내 생각대로 남자의 목숨을 뺏지 않고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 남자의 목숨을 뺏지 않고. 그래, 나는 그 상황에서 남자를 죽일 생각은 결단코 없었소이다. 하지만 엎어져서 울음을 터뜨린 여자를 뒤로 한 채 동굴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여자가 대뜸 미치광이처럼 내 팔에 들러붙는 게 아니겠소. 심지어 띄엄띄엄 하는 소리가 당신이 죽던가 남편을 죽이던가 해라.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이는 건 죽음보다도 괴로운 일이라나. 아니, 이렇게 된 이상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남자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맹렬하게 남자를 죽이고 싶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나는 당신들보다 잔혹한 사람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특히 그때 그 순간 그 불타는 듯한 눈동자를. 그 여자의 눈을 마주했을 때 설령 번개에 쳐맞아 죽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었어. 그래, 아내로 삼고 싶다. 오로지 그뿐이었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추잡한 세격 같은 게 아니야. 만약 그때 몸이 동했을 뿐이었다면 욕심을 채운 나는 여자를 걷어차서라도 도망쳤을 테지. 그러면 칼에 남자의 피를 묻히는 일도 없었을 테고. 하지만 어두컴컴한 덤불 속에서 가만히 떠오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남자를 죽이지 않는 한 여기서 떠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요. 그러나 남자를 죽인다고 해도 비겁하고 싶진 않았어. 나는 남자의 밧줄을 풀어준 후 검을 뽑으라고 말했지. 남자는 안색이 변한 채 검을 뽑더군.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맹렬히 내게 달려들었어. 그 승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지. 내 검은 23합째 상대의 가슴을 찔렀소이다. 23합째.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오. 나는 지금도 감탄하고 있으니까. 나와 23합을 겨룬 건 천하의 그 남자 하나뿐이란 말이야. 나는 남자가 쓰러지는 동시에
피로 물든 검을 내리고 여자를 돌아봤어. 그러나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닌가. 나는 삼나무 사이를 살피며 여자를 찾았지. 하지만 대나무 낙엽 위에는 그럴듯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더군. 귀를 기울여 보아도 들리는 건 남자의 목덜미에서 새어나오는 짧은 신음뿐이었어. 어쩌면 그 여자는 내가 칼을 뽑자마자 도움을 청하려고 동물을 해치며 뛰쳐나간 건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 검이며 활, 화살을 빼앗아 곧장 본래의 산길로 나왔어. 그곳에선 여자의 말이 얌전히 불을 먹고 있더라고. 그 후의 일이야 들을 필요 있을까? 다만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은 팔아치웠어. 자, 내 자백은 여기까지요. 어차피 한 번은 가죽나무에 걸릴 목이라 생각했으니 부디 극형에 처해 주시오.